요즘 북한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이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정면 반박, 그리고 일본세입니다. 숙청설이 나돌던 인사들이 속속 다시 등장하고 귀환을 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근로자들을 향해서 일본세가 틀려먹었다라면서 연일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는 설이 돌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했다면 오늘은 근신설에 휩싸였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김영철은 말석으로 일단 밀려난 그렇죠.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김여정은 리설주 바로 옆에 앉았어요. 참, 북한의 동향을 보면 국내 언론의 어떤 동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김영철 숙청설,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근신설이 이제 일부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마자 사실은 이제 김영철이 등장을 했고, 그렇죠. 또 김여정이 등장합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이 북러 정상회담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김여정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자리도 보면 예전에는 이설주와 좀 떨어져 앉았는데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설주 옆에 앉았습니다. 아하.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이고 물론 지금은 이제 상승은 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저기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저리 앉았을까? 저는 굉장히 아마 우리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네. 결국 이제 그동안 미국과 한국 내에서 이런 숙청설 등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즉 네. 협상의 어떤 여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또 자리도 앞당긴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제 노역설에 시달렸던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근신설에 휩싸인 김여정 부부장은 건재함을 과시를 했는데 처형설이 나돌았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만 지금 어디 있는지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자, 조수임 부장. 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김혁철이 목숨은 그래도 부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도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한 매체 같은 경우는 김혁철이 처형을 당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CNN의 리플리 기자.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19번을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기자인데 여러 가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혁철이 죽진 않았다. 처형을 당하진 않았고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아하.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운명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무거운 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도를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보세요, 조 부장. 이게 이 설이 나돌고 나서, 처형설이 나돌고 나서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처형을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누가 숙청됐고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노동신문들 등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는 어떤 남조선의 매체 덕분에 처형을 면했다. 하지 않았다. 아하.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국내 매체라든지 또 외신 매체의 보도가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처형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압축할 안 수 박사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안 박사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숙청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한의 언론이나 이런 데 정보를 막 흘리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와서 그런 첩보들이 좀 흘러나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그렇죠. 주고 있는데. 워낙 우리 남한 언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민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터치해주면 김정은 위원장도 함부로 피비린내 풍겼다가 자기가 결국 마이너스가 되니까. 김혁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북한에서는 유능한 외국어대 프랑스어과를 나왔고 북한이 키워낸 유능한 외교관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노동신문이 뭔가 좀 동상이몽이니 뭐냐면서 정파라는 말까지는 안 썼지만 좀 처형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본질은 일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 자체가 김정은 위상을 상당히 손상시켰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제재가 해제되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나아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네. 전부 다 김정은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 누군가를
스케이프고트, 속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바로 이 협상팀이 되니까 김혁철, 김영철 전부 다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숙청설을 보기 좋게 정면 반박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오랜 침묵을 깨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질책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세가 글러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 말을 즐겨 쓰네요. 아이들이 눈이 아플 것 같은데 전혀 관심하지 않고 있는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깊음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안 박사님, 아니 공연 잘 즐겁게 보고 나서 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좀 이상한데 어쨌든 아까 김여정도 나왔지만 김여정이 노동당 국제부위원장 이수영보다 더 상속에 앉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그 김여정이 뭐 근신을 했는지 저 집단체도를 만들어내려고 그동안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자기 여동생이 다 고심해서 만들어낸 건데 잘 보고 나서 그 일꾼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집으로 가지 않고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창작 기풍이니 무슨 일본세니 그럼 그 집단체죠 전체 이번에 이제 이름도 빛나는 조국에서 인민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네. 바꾸는데 그걸 전체를 아주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보면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자기 뜻을 받들어 만들었는데 완전 엉터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좀 비판적으로 기사를 내자 이런 아마 보도 방침에 의해서 김여정 일부 부장이 저런 기사를 확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말을 내뱉으면 그만이겠지만 이 대집단체조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준비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자, 조수임 부장. 네. 사실 이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 이 자체를 보이콧하고 없애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 참석해서 네. 이 집단극, 마스게임이라고 하죠. 집단극이 굉장히 그 북한 어린이들이 지금 기아에서 굉장히 좀 시달려 있는데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손동작 하나 틀리지 않아야 되는 아하. 그런 맹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이거야말로 인권 유린이다. 그래서 특히 유럽이 지금 이런 집체극을 보기 때문에 북한이 외화벌이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아하. 인권을 위해서라도 유럽이 이 돈벌이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을 촉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 VIP석이 100유로가 넘습니다. 아하. 네. 그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저는 이제 평양을 갔었습니다만 네, 네. 북한이 이 수행기자단까지 전부 다 봐야 된다고 고집했던 게 저 집체극이었어요. 1인당 100만 원짜리 공연이요? 그것도 이제 VIP석 아하, 네. 얘기고요. 그때 비용은 뭐 자세히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그때 기자들이 전율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유치원생들 정도 돼 보이는 꼬마들이 손동작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만큼 거기에는 고된 훈련을- 그만큼 고된 훈련이 아하.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제 갔던 우리 측 관계자들이 굉장히 격찬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공연이죠. 사실 이 문제가 됐었죠. 네. 왜냐하면 뻔히 보지 않습니까? 저게 인권 유린을 해서 나온 산문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네. 지적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욕을 먹으면서도 저런 대집단 투쟁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유엔 제재 국면에서도 네. 우리 체제가 강건하다. 아하. 제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수입입니다. 네. 중국인이 작년도에 그 북한에 들어간 숫자가 120만 명이라는 그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통상 북한에 들어가는 이 전 세계 관광객이 10만에서 많으면 20만인데 작년에 중국인이 120만 들어갔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것도 목표가 바로 중국인일 겁니다. 그렇군요.